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 69명이 추가되면서 신규 확진 규모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다시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65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넉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7억 달러나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의료진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항체 검출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완치가 아닌 만큼 격리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칸소와 몬테나 등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각국은 앞다퉈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9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422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4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0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46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대전 7명, 부산 5명, 경북과 경남에서 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97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2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2,463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6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전에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 8월 48억 6천만 달러보다 17억 1천만 달러가 는 것입니다. 9달 만에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 7월 74억 5천만 달러보다는 8억 8천만 달러가 줄었지만 넉 달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크게 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수출은 40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억 6천만 달러가 줄었는데 수입은 336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0억 5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는 경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TV, 가전 부문에 억눌린 수요가 되살아나고 우려했던 반도체 부문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66조 원으로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10조 원 초반으로 예상됐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도심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인데요. 경찰과 지자체의 금지 방침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이 세 자릿수로 올라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한 방역당국은 한글날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이끌었던 8.15 비대위는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 1,000명 규모 집회를 2건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하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 통보로 헌법을 법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건 경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죠. 또 다른 단체는 개천절 집회는 막고 사람이 몰린 놀이공원은 그대로 뒀다며 경찰청장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때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던 경찰은 한글날에도 차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벽이 과했다는 위헌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헌재 판례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 차벽으로 막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을 위해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한글날과 토요일에 서울 지역에 신고된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50여 건에 이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에 요즘 산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등산객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달 산행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또 감염이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가족끼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숲속을 거닙니다. 구리와 화성 등 수도권 왕릉과 숲길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 주민들이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닫았다가 다시 여니까 이제 열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또 왔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공기 좋고 흙길이고 조용하고. 여름 동안 통제했던 조선왕릉 숲길 8곳. 문화재청이 가을을 맞아 공원 내 방역 조치를 정비한 뒤 개방했습니다. 왕릉 옆에는 이렇게 숲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입구 앞에는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팻말이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손 소독제도 비치돼 있습니다. 수칙을 거듭 강조하지만 마스크를 아예 벗거나 턱에만 걸친 방문객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나무 많은 데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10,000명 정도가 찾는 도봉산에도 가을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입구 곳곳 방역 안내 팻말이 붙어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숨이 많이 찼는데도 그래도 올라갈만 하더라고. 살짝 조금씩 내리는 분. 아예 다 말고 이렇게 코만 보이게끔. 답답하니까 그럴 순 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체육시설에선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운동 못하지. 우리한테 다 쓰고 다니는. 앞서 지난달 산행 모임에서 발생한 감염이 47명까지 대거 확산했던 적이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한글날 연휴를 앞둔 데다 단풍철까지 다가와 산행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단체 산행보다는 동행 인원을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관광버스를 함께 이용하거나 뒤풀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체 산행 자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이 14일간의 격리 없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가 재개되는 데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년 넘게 한국 경제인과의 교류에 앞장서온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는 한일 기업인에 대한 신속 입국 조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도쿄에서 양국 기업인 100명이 모이는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젊은이들의 교류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共通して持っているものはハイレベルのテクニックと人材ですよね。こういうものをいろんな形で組み合わせて一緒に仕事をしていく、お互いのシナジーっていうものを考えて、それしかないでしょ。 20년 넘게 일본에서 사업체를 키워온 장영식 대표는 이번 조치로 제1동포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어왔지만 비로소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큰 숙제 중에 물고가 하나 트였구나. 트여서 한 달 정도 왕래가 있다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결과치가 조금씩은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완화가 될지. 일본이 사업 목적의 단기 체제에 대해 14일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 것은 현재 싱가포르와 한국뿐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오랜 세월 쌓아온 경제 교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스가 내각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韓関係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が、そのような中だからこそビジネス関係者をはじめとする両国の国民が交流することは重要だと考えます。 7개월간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은 수교일에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 속에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합니다. 경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양국 사이에 깊어진 불신의 골을 메우는 일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달 중 한국의 감염증 위험 레벨, 즉 등급을 한 단계 내려 자국민의 여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여행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 3로 묶어놓은 국가 중 일부의 등급을 이달 중 레벨 2인 불효불급한 여행 자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국은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등 12개국입니다. 감염증 위험 레벨 2로 등급이 조정되면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에서도 제외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여성학자들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다우드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각 7일 올해의 화학상 수상자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태생인 샤르팡티에는 현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병리학 교실에 재직 중이며 다우드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입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해 지난 2012년에 개발된 DNA 교정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기술로 평가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기술을 이용해 연구자들은 동식물과 미생물의 DNA를 매우 정교하게 변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기술은 생명과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과 유전병 치료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 발표가 화학상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안타깝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해보니 연구를 시작하고 노벨상을 받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노벨상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과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힙니다. 전체 6개 시상 분야 가운데 절반인 3개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에는 국가나 연구자 개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핵심이 되는 연구를 시작해 노벨상을 받기까지 평균 32년이 걸렸습니다. 수상자 평균 연령은 70세에 가깝고 수상자의 고령화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집니다. Wonderful for me, for my family, but also in particular also for my group, because this has been an endeavor for
30 years, a travel of 30 years. 과학 분야에서 공동 수상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과학 분야 수상자 가운데 단독 수상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연구 주제와 분야가 복잡해지고 거대화하면서 융합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과학과 융합 연구의 투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는 한 20년 채 안 됩니다. 현재 노벨상의 수상 업적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완성된 그 지식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더 필요한 거고요. 결국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만이 노벨상으로 가는 정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와 체코 등은 신규 확진자 수 최대를 기록하자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체코 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화요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57명이 나오며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Mezidenní přírůstek je číslo, které je obrovské a které znamená, že epidemie stále razantně roste. 체코 정부는 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당과 술집 영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일부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19,000여 명이 나오며 불과 나흘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 파리 등 수도권을 최고 경계 지역으로 발령해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가운데 추가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벨기에도 수도 브뤼셀에서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한 달간 중단시켰습니다. On sent bien, on le voit bien, les gens ont fui le centre-ville. Maintenant, refermer encore une fois, c'est de nouveau un très très mauvais signal pour la population et pour l'économie, bien sûr, qu'elle soit locale et nationale, forcément. 벨기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는 인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등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럽 전체 확진자 수는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치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3년간 98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Que genere un impacto adicional en nuestro Producto Interior Bruto de más de 2,5 puntos anuales en los próximos 3 años y queremos crear más de 800.000 nuevos puestos de trabajo en los próximos 3 años.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방역 강화와 경제 살리기 사이에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자 음식점과 상점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은 음식점과 술집, 상점 등에 대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유소에 있는 상점은 적용받지 않는데 제한 시간대에 술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베를린 당국은 이 기간에 가정 모임을 5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 시간대 공원에서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이런 규제는 베를린 중심부 4개 구에서 7일간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가 50명을 넘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자 도입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 7개월여 만에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각 7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만여 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월 말 상파울루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지난 8월 8일 300만 명, 지난달 3일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일 1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으나 6일부터 다시 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 사흘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의료진은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항체 검출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완치가 아닌 만큼 더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허리케인과 경기 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방금 허리케인 델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집무실 근무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5일 퇴원 이후 처음입니다. 숀 컨리 주치의 등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 포화도와 호흡 등 활력 징후가 모두 안정적이고 정상 범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흘 이상 열이 없고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며 첫 입원 이후 보충 산소를 받지 않았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채취한 혈액에서는 검출 가능한 코로나19 항체가 없었지만 지난 5일 채취한 혈액에서는 검출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진이 퇴원 당시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했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회복세인 셈입니다. We've got a number of safety protocols with full PPE, masks, goggles, and the like for any direct interaction with the president in those areas. 하지만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이후 최소 열흘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간 중 처방받은 약물을 거론하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축복이라고 말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미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을 거론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신의 축복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걸 국민들도 무료로 받게 하고 싶다며 코로나19 감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전 세계의 극빈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7일 코로나19 사태로 8,800만에서 1억 1,400만 명가량이 추가로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담은 세계은행의 전 세계 빈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후 극빈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1일 생활비 1.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원, 1년 생활비 700달러, 약 81만 원 이하를 버는 계층을 극빈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극빈층이 6억 1,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의 극빈층은 7억 3천만 명쯤 달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추산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최대 9.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가 복병입니다. 이번 연휴는 나부터 자제하자는 마음으로 이동 자제와 거리 두기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